MBC 사후에 우리 회원들을 모시고 AI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앞으로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김용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두 차례 가서 대면교육과 중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AI에 대한 그 이해도를 조금 높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AI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부 사람들은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전체적인 수준을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아주 너무 어려운 거는 빼고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 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면서 특히 작년에는 그 챗 GPT라는 걸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미나이를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구글에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이 이 AI에 탑재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미나이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미나이가 훨씬 더 최근에 막강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미나이 말고 챗GPT나 뭐 클로우드 이런 것들도 다 성능은 똑같고 사용 방법도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뿐인데 그래서 제미나이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면 챗GPT 또 뭐 클로우드 이런 것들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래도 나도 AI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고 또 이 AI가 그렇게 써보면 쓰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뭐 조작하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한번 써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AI도 아주 스마트폰의 한 어플을 이용하는 정도로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실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AI가.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이 PPT 자료로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 뭘 배운다 할 때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 배우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이라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약 한 40분 정도는 AI의 기본 개념, AI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AI가 우리한테 전파가 됐는지 또 앞으로 AI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다음 2회차 때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AI를 활용해 볼 텐데 그때 필요한 사전 전제 지식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과의 그 만남과 그동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어떻게 AI가 작동이 되는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AI의 용어들 몇 가지, 꼭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AI와 친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쉬리라고 하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스피커에다가 말을 하면 걔가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걔가 이제 스피커에서 우리한테 날씨를 알려주고 오늘 주요 뉴스가 뭐야? 하면은 뉴스를 알려주는 그 쉬리라는 거. 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OK 구글. 그런 것도 다 AI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패턴 인식을 한다든지 또는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또는 홍채나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내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또 유튜브나 여기 나온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내가 선호하는 채널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냐, 이제 그 장르를 얘가 찾아서 추천을 해주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를 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액션 영화가 새로 등단하면은 그 영화, 그 액션을 소개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AI의 영역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강의 자료를 금년에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AI가 최근에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니까 AI를 통해서 새롭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주 구시대 때 얘기가 되는 구형이죠, 구형. 근데 앞으로도 이 1년이라는 세월이 과거 같으면 한 10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유행이라는 거하고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유행이라는 게 있었죠. 뭐 머리도 장발로 기르고 뭐 나팔 바지도 있고 뭐 그럴 때 그때 우리 그 젊었을 때는 그 민감해서 그 유행을 쫓아가고 싶어서 흉내도 내보고 했지만은 사실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차 산업, 뭐 2차 산업, 3차 산업 해가지고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면서 힘으로 하던 뭐 소나 말을 부려서 힘으로 쓰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돌파한 것이 증기기관이고 또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인터넷 3차 산업에 와서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인터넷만 있으면은 모든 컴퓨터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었죠.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은 초연결, 뭐 초지능의 시대, 지능의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적인 한계, 제 능력은 제 머리 수준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수준이지만 우리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과학자 에디슨이나 또는 뭐 요즘 최근에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론 머스크 같이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두 대를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모든 산업 우리 그 뭐 기계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자동차나 또는 뭐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각 산업이 각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돼서
그 속에 인공지능이 핵심이 돼서 우리 지금 4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비록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남은 인생을 AI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Artificial. 그래서 AI 약자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의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지능에 비해서 이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가 배워요. 학습하고 또 추론하고 어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그 패턴을 인식하고 또 여기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은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뭐 맞든 틀리든 답변을 해줬는데 지금은 질문하면 얘가 질문한 저의 의도를 파악을 해요. 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스스로가 미리 다 학습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추론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그걸 또 학습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을 어떤 인식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사람의 지적 능력을 모방했다. 뭐 모방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인간의 지적 능력을 따라서 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I의 실체는 컴퓨터예요. 서버. 우리가 말하지 서버죠. 그러면 서버 한 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대의 서버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컴퓨터가 수만 대의 서버에다가 AI를 심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돌아가려면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결국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속에 지능을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죠. 그것을 이용하려면 또 통신,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 초에 그 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은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6.25 전쟁을 겪을 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저 기계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저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AI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저 기계가 좀 지능이 있어서 지금 지가 알아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앨런 튜링이 AI의 어떤 사고의 출발의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956년도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존 맥캐시라는 사람이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가 결국은 이 하드웨어가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논문을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존 맥커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56년도에 시작해 그런 용어가 나와서 그 학자들이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년에 걸쳐서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연구했던 그 분야에 아주 한계를 느끼고 어떤 예외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언어도 이 번역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컴퓨터에다가 넣으려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 성능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고 1960년대 컴퓨터라면 뭐 진공관 시대일까요?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건지 뭐 IC 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컴퓨터 성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개발의 한계가 와서 우리가 AI의 첫 번째 겨울이다 뭐 first winter 그러는데 AI가 발전하면서 두 번의 겨울기를 혹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뭐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가 뭐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정부나 어떤 기업의 연구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약간 침체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다가 1980년대 엑스포트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다시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 해서 아마 과학자들이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도 또한 데이터를 AI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 주는데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있었고 또 데이터도 부족했고 컴퓨터도 역시 그 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많은 도서관에 있는 이런 책자들을 AI가 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하드웨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또 주춤을 하다가 이 두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이라는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이 스스로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양도 많아지고 스스로 아주 자기가 학습을 하니까 사람이 관여를 안 해도 스스로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신경망이 구축이 되면서 AI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딥러닝과 뭐 뉴럴 네트워크 또 딥러닝 이전에 머신러닝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용어 해설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번의 혹한기를 겨울을 맞이했다가 이런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AI가 개발이 됩니다. 자, 2016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파고라는 거와 이세돌이 바둑을 둡니다. 이 2016년도 이 알파고를 통해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AI가 진짜 AI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뭐 중계까지 다 했죠.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하고 이세돌이 한 번을 이겼는데 이 한 번 이긴 것도 이 알파고가 착점을 사실 잘못했죠. 맨 바닥에다 함수를 놓는 바람에 이세돌이 이겼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알파고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바둑에서는 막강한 성능을 발휘했던 AI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딥러닝을 통해서 바둑에 대한 학습을 얘가 다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 불과 4년 전이죠. 4년 전에 챗GPT 3.0, 3.5 버전이 우리한테 상업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무료 버전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해 봤지만 그때 우리가 AI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챗GPT를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또 몇 달 지나니까 3.5에서 4.0, 4.0에서 뭐 4.2, 4.5, 뭐 5.0 이런 식으로 빠르게 AI가 발전을 합니다. 이 챗GPT라는 것은 앞에 채팅한다, 대화를 하는 거죠. GPT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GPT라는 하나의 AI입니다. 이것도 AI 기술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름을 챗GPT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AI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챗GPT,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AI의 3대 요소라고, 아까 제가 AI가 결국 컴퓨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이 재료,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의 핵심 되는 것이 GPU.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지능화 시키는 것이 바로 딥러닝. 그래서 이렇게 3대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AI가 탄생을 한다. 자, 우리가 AI를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3단계. 자, 요거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ANI가 있고 AGI, ASI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는 뭐 중복이 됐는데 ANI와 AGI, ASI. 그래서 AGI라는 용어는 신문에도 아주 자주 나와요. 뉴스에도 나와요. AGI가 드디어 도래했는가? 언제 올 것이냐? AGI 시대는 언제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ASI라는 거하고 ANI가 있는데 이때 AN은 narrow라 그러나요? 발음을 NORROW, narrow. 그래서 뭐 약하다 그러는데 약한 것이 아니고 ANI는 아까 알파고와 같이 특정 분야, 어떤 한 분야에만 강한,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거죠. 알파고가 알파고 그 바둑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둑이 우리 인간을 초월하듯이 각 분야별로 뭐 번역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의료 분야라든지 특정 분야에서 또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ANI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소개된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ANI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I는 언제 오느냐? AGI는 앞에 가운데 있는 G가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그러니까 범용,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 그러니까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가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인데 곧 온다 한 게 뭐 작년에서 금년 말에는 오지 2025년 말에 온다. 또 일부는 뭐 AGI 벌써 이미 와 있다. 그러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뭐 금년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이 돼서 AGI 시대가 곧 온다. 뭐 이렇게 또 이미 와서 아마 초기 시절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GI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A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반해서 ASI는 슈퍼입니다. 가운데가 슈퍼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간의 어떤 그 지능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난 궁극적으로 이 AI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런 건데 이 ASI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이나 하드웨어가 뒤따라가지 않으면은 ASI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6세대 통신, 그다음에 뭐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수준 정도 돼야 이 SI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는 아직도 몇 년 아니면 뭐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이런 시대가 온다. 모르겠습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양자 컴퓨터나 통신 기술이라든지 하드웨어 정도도 CPU
우리가 아까 저 GPU라고 그랬는데 GPU, 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이걸 인간처럼 지식을 학습을 하느냐,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그 프로그래머라 그러죠. 프로그래머들이 이 룰을 만들어서 너는 예서 고양이를 예를 들면 고양이는 일단 네 발로 걸어 다닌다. 그리고 코에 수염이 나 있다. 또 뭐 귀는 뾰족하고 고양이 뭐 털은 이렇게 어떻다 하는 그 룰을 규칙을 갖다가 입력을 해서 그 규칙에 맞으면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칙에 벗어나는 고양이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고양이 종류만도 엄청나게 많던데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만들어내가요. 이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사진을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전부 얘한테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가 패턴을 인식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귀가 설령 뾰족하지 않더라도 귀가 꼬부러져도 얘는 고양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계적인 학습.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는 사람이 줘요. 인간이 제공하지만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AI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컴퓨터에게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고양이야. 이 사진에 있는 건 전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주면은 우리가 앞서 만약 이런 그 프로그램식 방식을 주입식 교육 방식이라면 이제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러다임의 전환.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다. 과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모든 규칙을 일일이 주입했던 주입식 교육인데 AI는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사람이 데이터를 주면서 스스로 어떤 패턴을 찾아가는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알려주는 것을 이제 지가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는.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람의 뇌 구조와 같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NN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 개발이 돼서 지금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진 게 이런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아까 AGI, 뭐 ANI 그것도 하나의 AI 용어지만은 지금 요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제가 용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은 인공신경망이구나. 사람의 뇌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하드웨어죠. 하드웨어가 이렇게 기술이죠. 하나 AI 기술. 그래서 인간의 뇌세포가 뭐 1억,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아서 하듯이 이 컴퓨터도 이런 뇌 구조와 비슷한 걸로 인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AI 이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깊이 알 건 없지만 어쨌거나 뉴럴 네트워크라 그러면 인공신경망인데 사람의 두뇌를 닮아서 설계된 하나의 컴퓨터 AI의 하나의 엔진이다. AI 엔진. 요 밑에도 나오네요. 핵심 엔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뉴런과 시냅스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 요거 아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의 세포. 근데 요것이 이제 세포예요. 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시냅스.
연결해 주는 거 시냅스고, 요거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옆에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세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아마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AI한테 제공할 때 주면은, 얘는 이것을 우리 그 TV 보면 뭐 픽셀이라는 수가 나오죠. 픽셀. 컴퓨터에도 뭐 픽셀이라고 아주 작은 점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거기서 얘가 이런 모양을, 고양이 모양을 추출을 해내, 형태를 추출을 해서 얘는 고양이야 하고 최종 패턴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AI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스스로 익혀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머신러닝과 딥러닝, AI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의 한 영역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또 새로운 AI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신러닝, ML, 인간이 특정 어떤 기준을 줘서 데이터를 줘서 얘가 학습하는 것이고, 딥러닝은 우리 신경구조, 인간의 신경구조처럼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개입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만큼 이제 편해진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는 인간이 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것은 머신러닝 방식이고, 딥러닝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다. 조금 이해가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딥러닝은 우리가 AI를 사용을 하잖아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AI한테 질문을 하고 또 AI랑 소통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얘는 그걸 다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제가 AI한테 질문을 막 하고 답변을 받고 또 질문하고 1년 동안 AI하고 대화를 나누면 얘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는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가, 어떤 식의 답변을 좋아하는가를 얘는 다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할 때는 제 취향에 맞는 답변을 해준다. 사실 뭐 놀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놀랄 일이죠. AI가 내 취향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생각. 얘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답변을 줍니다. 아까 하드웨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옛날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CPU가 들어가 있어요. CPU. 이 CPU 성능에 따라서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가 그야말로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지지했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이 GPU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서 CPU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고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이 GPU가 결국은 우리 서버, AI에 탑재된 서버가 GPU로 탑재가 됐죠. 그래서 한때 GPU 값이 뭐 CPU 하나에 뭐 몇만 원 하던 것이 GPU로 가면서 몇백만 원. 근데 그것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젠슨 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GPU를 뭐 60만인가요? 60만 개를 주겠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얼마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GPU 수요가 딸려가지고. 그만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GPU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까 뉴럴이라 그러죠. 사람의 신경망 구조에 가장 맞는 프로세서 유닛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전용 두뇌, 그러니까 AI의 전용입니다. GPU는 옛날에 그래픽 카드라서 게임하는 데 쓰던 프로세서 유닛인데 그걸 AI에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MPU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MPU가 이제 그 서버에 탑재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는 그 다음에 나온 게 TPU라는 게 또 나옵니다. TPU. 텐서라고 하는데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너무나 급속하게 빨리 발전을 하니까 결국 AI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챗 GPT의 T자가 트랜스포머라 그랬는데 그냥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좀 뭐 복잡한 이론 같아요. 이거 그림으로 보면 입력 단계, 그다음에 이게 프로세스 단계, 그다음에 출력 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도 그려져 있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트랜스포머라는 AI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문맥,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AI 모델은 이런 트레이닝을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얘가 지식을 추론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 훈련에서 보면 데이터를 먹고 모델을 빚어내는 과정이다. 이 수많은 도서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머릿속에서 그걸 추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됐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LLM. 이것도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문 기사에 뭐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LLM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LLM이 뭐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AGI와 더군다나 LLM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뭐 여기 보면 인류의 지식을 통째로 삼킨 척척 박사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그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수백만 권의 책을 다 얘는 학습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런 AI를 LLM이라고 한다. Large Language Model. 한국을 굳이 번역하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 한다. LLM 보면은 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다 LLM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뭐 책 한두 권 학습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우리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것만 학습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거의 다 학습을 했다. 거기에 누락된 데이터는 최근에 나온 논문, 최근에 나온 어떤 지식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AI도 그 모델 번호가 있어요. 뭐 3.5, 4.0, 4.2 이런 식으로 모델이 번호가 있는 것은 4.5는 이미 학습한 내용이 벌써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시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2가 나오고 뭐 4.5가 나오는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그 학습 데이터 또 AI의 기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각각 AI들이 그 모델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이제 통상 신문이나 뉴스는 LLM이라고 나옵니다. LLM 그러면 챗GPT, 제미나이 같이 이렇게 학습된 대량의 데이터가 학습된 그 AI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고 무슨 뭐 노래를 만드는 거를 그런 그 AI를 LLM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LLM의 삼국지 이렇게 나옵니다. 챗GPT, 오픈 AI가 제일 먼저 챗GPT를 발표했죠. 3.0, 그다음에 3.5. 물론 3.0 이전에 뭐 1.0, 2.0, 3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 대중 앞에 발표를 못한 거고 우리가 사용한 건 3.0부터 시작해서 또 몇 달 있다가 3.5가 나오고 또 몇 달 있다가 4.0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치고 나갔습니다. 거의 아마 챗GPT가 전 세계 사용자들이 다 챗GPT로 몰렸고 그러다가 요 오픈 AI에서 있던 그 AI
과학자들이 나와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클로우드라는 걸 만듭니다. 클로우드라고 하는 LLM을 만들었는데 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 클로우드는 이 글쓰기에 글을 쓰는 데는 아주 특화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한글을 표현해 주는데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그런 식으로 클로우드가 글 쓰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클로우드를 또 좋아했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미나이가 처음에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픈 AI의 챗G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교육할 때도 챗GPT를 썼는데 제가 쭉 사용해 오다가 제가 이제 유료 버전으로 돈 주고 다 썼었어요. 그러다가 챗GPT 오다가 최근에는 챗GPT 구독을 안 하고 제미나이를 구독해서 쓰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이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구글이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쓰잖아요. 뭐 구글 지도, 구글에 가면 뭐 구글 드라이브, 구글 뭐 포토, 또 유튜브. 그냥 그런 그 속에 있는 그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시키니까 챗GPT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챗GPT를 많이 쓰니까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엄청나게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과연 다른 그 AI들이 추적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제가 보니까 제미나이가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저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발전 속도가 더 나는 제가 볼 때는 제미나이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쓰시고 또는 이 세 개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모달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용도로 그래서 멀티모달 그러면 이런 소리구나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멀티입니다. 멀티. 처음에 AI한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텍스트, 뭐 한글, 영어, 뭐 이렇게 각 나라별로 텍스트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 받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도 텍스트로 하고 대화도 답변도 텍스트로 받았는데 AI가 발전하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영상, 얘가 다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런 AI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I한테 바닷가에 가서 AI를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파도 소리가 딱 들리게 한다든지 지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은 파도 소리가 들리면 얘가 지금 바닷가에 나가 계시군요.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도 소리 듣고 또 어두운 밤에 별을 보여주면은 별을 보면서 지금은 밤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AI한테 멀티모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소리죠. 소리, 영상을 다 이해를 하고 답변을 준다. 그 정도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텍스트만으로 대화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멀티모달 시대가 왔다. 이렇게 멀티모달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멀티모달 그러면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과 이미지와 소리 이걸 다 AI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멀티모달이다. 멀티모달의 한 예입니다. 전에는 뭐 냉장고 속이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무슨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레시피를 알려줘. 그러면 뭐 설탕 몇 숟, 뭐에다 밀가루에다 뭐에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텍스트로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 내 냉장고 문을 열고 그걸 비춰주면서 요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늘 저녁 요리를 좀 하고 싶은데 레시피와 요리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제공해 준다. 이런 요리가 탄생될 거야. 네, 이 멀티모달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냉장고에 보면 그런 기능들이 이미 다 탑재가 됐다 그러죠. 기계 속에. 기계 속에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온디맨드 뭐 AI 뭐 이렇게 뭐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는 뭐 어떤 하드웨어 속에도 다 AI가 탑재가 된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AI가 탑재됐죠. 버튼만 누르면은 AI가 딱 뜨게 만들어 놨죠. 삼성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웬만한 장비에는 다 AI가 탑재가 돼서 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아, 뭐 토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제가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토큰 그러면 우리 뭐 버스 타는 토큰이 아니고 AI가 글을 읽는 최소 단위. 그래서 토큰이 우리가 이제 그 AI나 질문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답변을 중지를 해요. AI가. 토큰이 꽉 찬 거예요. 일일 그 한도가 쿼터가 이제 초과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3.5 챗GPT 3.5 4.0을 쓰다 보면은 얘가 먹통이 돼 버려요. 답변도 안 하고. 그게 뭐냐면 토큰이 꽉 찬 거예요. 그 한계가. 그래서 AI가 글을 읽어주는 단위라고 하는데 이 토큰에 의해서 AI 서비스 요금이 결정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은 이 토큰의 제한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AI들은 우리가 거의 토큰을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처음에는 뭐 토큰이 3만, 5만 정도 토큰을 제공해 줬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 20만, 30만. 지금은 수백만 토큰을 주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그 대화 창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같은 주제로 계속 주고받고 이제 애한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또 그 창을 그대로 열어서 다시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이 그걸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션. 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세션 안에서는 전후 맥락을 다 얘가 이해를 해요. 내가 한 달 전에 사용한 그 질문이 그 창을 열면은 한 달 전에 질문했던 걸 얘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해도 앞에 했던 그 맥락을 다 이용해가지고 답변을 줍니다. 근데 그 하나의 그 세션 안에서 처리되는 제한되는 기준이 이 토큰 수로 제한이 된다. 근데 지금은 토큰이 크게 우리한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거의 똑같이 이퀄이 아니고 비슷하다. 한 토큰이다. 그래서 I love you 점 하면은 네 개 단어 세 개다 점이 있으니까 네 개잖아요. 근데 5토큰이라고 합니다. 5토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마다 또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한 단어가 거의 한 토큰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어는 둘 내지 네 개의 토큰이다. 초성, 중성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어 길이 따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에는 그래서 이 토큰의 제한을 받고 요금의 문제가 되니까 질문할 때 한글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질문하라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질문서를 써가지고 영어 번역기 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챗GPT에다 넣어서 영어로 질문했어요. 그럼 답변이 영어로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또 복사해가지고 번역기에 넣어서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이렇게 초창기 때는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두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한국어는 토큰 수를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요즘 유료 버전 쓰면은 토큰 수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네. 그래서 AI가 그 이해하는 최소 단위가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은 영어의 한 단어, love 한 단어가 비슷하다. 근데 한국은 두세 배 더 많다. 이렇게
한번 토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진도 나가고 한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션입니다. 세션은 AI와 대화를 할 때 대화창을 열어요. 그 대화창을 열고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고 하는 그 한 장의 차트를 한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다 기억을 해요. 위에서 얘기한 AI와 내가 대화를 나눈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션을 주제가 막 뭐 바둑 얘기했다가 또 거기다 건강 얘기했다가 뭐 한 세션에서 막 여러 개를 얘기하면 AI가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을 열어서 써라. 새로운 세션을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주제가 다른 것을 한 방에서 써도 답변은 주는데 그 답변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주제가 다르면 반드시 새 창을 열고 질문을 해라. 그래서 또 어제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어제 그 세션을 열어서 하면은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질문을 해도 얘가 어제를 다 기억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나중에 실제 재미나이에 가가지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션과 토큰, 오늘 한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새 채팅을 해서 뇌를 리셋해라. 새로운 채팅방을 열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AI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제 합니다. 생성형 AI. 그러면 AI가 무슨 뭐 할 때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AI는 여기 보죠. 24시간 쉬지 않는 나만의 만능 비서다. 여러분들 비서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내 인공지능 비서를 이름을 제가 줘줬어요. 세라. 세라야 하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세라야, 오늘 뭐 가장 주요한 우리 핵심 뉴스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세라야, 내가 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가 좀 자세히 설명해줘. 이름을 지어주니까 정감이 가잖아요. 그럼 얘는 또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네,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그것도 얘한테 부탁을 해요. 야, 너는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라. 강사님, 아니면 선생님. 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 지정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름을 줘서 그냥 얘한테 가서 질문 무턱대고 하지 말고 세라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알려줘. 그러면 네, 주인님 하고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비서, 내 비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서를 하나 두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글쓰기 비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비서, 데이터 분석하고 우리 프로그래밍 코딩해주는 비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비서, 그림을 그려주는 비서. 이 모든 것이 다 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AI는 달라질 수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주는 AI, 그림을 잘 그려주는 AI, 이걸 각각 불러서 내가 써야 되죠. 최근에는 그런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뭐 또 진짜 비서가 되라고 에이전트, 대행,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 곳에서 또 한 애가 이런 내용을 다 진짜 비서예요. 비서 하나 두고선 야, 너 이거 좀 해봐. 오늘 자료 좀 조사해라. 그리고 조사한 거 가지고 나한테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줘. 나는 그 두 마디만 해줘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다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으로 그려줄까요? 엑셀로 만들어줄까요? 얘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서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비서를 두시라는 거예요. 비서를. 자, 제가 요거 아까 처음에 이 슬라이드를 AI가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단한 능력자인가요? 아니에요. AI한테 그냥 나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어. 요런 거 좀 해서 만들어줘. 만들어줘요. 뭐 처음엔 마음에 안 들죠. 야, 이러지 말고 요거 요렇게 좀 해줘. 요거 이렇게 해줘.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래 아주 뭐저그좀 막말라면 기똥차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노래를 한 180곡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차 타고 갈 때, 뭐, 라오나 노래, 뭐, 남진 노래 안 듣습니다. 제 노래 들어요. 뭐, 180곡이나 되는데, 갔다가 차 안에서 돌리면 180곡 들으려면은 얼마예요? 몇 시간은 그냥 돌아가요. 새로운 노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만든 노래가 이제 저는 익숙해져서 따라 부를 정도 됐어요. 180곡을. 여러분들도 AI로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로트 만들고, 뭐, 발라드도 만들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곁들이면, 혹시 사모님 생일이 다가온다. 기념일이 다가온다. 사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 아마 거기에 가면 사모님 이름도 나올 거고, 뭐, 뭐 감동의 감동이 될 겁니다. 저는 손주가 넷인데 네 명에 대해서 다 노래를 제가 각각 만들어서 줬어요. 뭐 지금은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래를 제가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림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하루 일과가 무지 바빠요. 얘랑 노니까. 하루 종일 얘랑 놀아요. 저는 책도 썼어요. 뭐 작년에 한 권 쓰고 금년에 세 권 쓰고 작년 말에 쓴 거죠. 써가지고 고사성어에 대해서 책을 써서 출판사에다가 넘겨서 출판을 뭐 내가 팔려고 낸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이제 히스토리 관리를 위해서 또는 제가 이제 고사성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네 질문 네 AI로 만든 것도 자기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인정을 해줘요. 단 거기다가 이제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법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올려도 유튜브에서 저작권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내가 만든 AI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유튜브도. 근데 그 노래를 제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한 사람은 저예요. 저작권까지는 인정 안 하고 그걸 뭐 인접권이라고 한답니다. 인접권. 그래서 법적으로 이 유튜브 음악을 법적으로 저작권해서 뭐 가수협회 뭐죠? 그 음반협회인가요? 거기에 등록을 하면은 등록을 안 해줘요. 보류를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데 배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AI 노래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배포를 어떤 해가지고 그 노래가 금전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하신다고 합니다. 합법적이네요. 네. 그래서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음원 등록을 해요. 그 등록해주는 대행사가 있어요. 거기다 등록을 하면 전 세계 유튜브 음악 채널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은 만큼 수입을 내가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음악을 만들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다 해줍니다.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교육의 어떤 오늘 교육의 결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특기,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거를 AI하고 연결을 시켜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AI를 생활화하시면은 그야말로 이제 비서를 하나 두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시간이 지나갔네요. 자, AI가 제가 못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글을 써주고, 시를 써주고, 수필을 써주고, 뭐 소설, 꽁트,
심지어 삼행시. 자, 이게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모임이 있어. 누구를 만나? 아,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그분한테 대화 주제 중에서 뭐랄까? 그 사람 이름을 대고 삼행시를 만들어 가요. 스마트폰으로 탁 만들어 가서 아, 오늘 내가 삼행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나를 탁 읊어줍니다. 그 아주 꽁트 있게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해달라. 그 삼행시를 부정적으로 써달라. 재밌게. 그럼 아주 재밌게 써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AI를 통해서 하고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기도문도 만들어주고 아까 그 노래 만든 찬송가도 만들어줘요. 찬송가도 만들어주고 복음송도 만들어주고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만들어줍니다. 오늘 모임에 가서 내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옛날 같으면 집에서 적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야, 오늘 나 이런 모임이야.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한 10명 모이는데, 그, 인사말 간단하게 하나 써줘. 그러면 쫙 써줍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 좀 더 짧게. 그럼 딱 써줍니다. 그러면 그거 뭐 보고 하셔도 좋고 그냥 가서 머릿속에서 인사말을 하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인사말이 나온다. 물론 이제 기획안, 뭐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법률. 자, 옛날에는 이게 소송을 하면은 뭐 변호사 써야 되고 변호사가 뭐 하라는 대로 돈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전자소송이라는 게 대법원에 있습니다. 웬만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럼 전자소송 하려니까 내가 뭐 소장을 써야 되고 무슨 뭐 증빙 서류를 해야 되는데 AI한테 얘기하면 애가 소장 다 써줘요. 나 대금을 못 받았어 상대방한테. 그리고 회사 상대방 이름 회사 누구고 대표가 누구고 뭐 어떤 그 내용만 알려주면 얘가 소장 딱 써줘요. 그리고 첨부 서류가 뭐뭐 필요하다. 뭐뭐뭐 첨부해서 대법원에 그 법원에다가 제출해. 뭐 전자소송 하는 거예요.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인치세인가요? 그것만 들어. 네. 실제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이겼어요. 못 받은 돈. 자,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월 구독을 해요 변호사를 한 달에 뭐 만행을 놓고 하면은 변호사에서 AI로 탁 해가지고 다 제공해 준답니다. 그런 서비스도 나왔대요. 자, 건강 문제, 투자 문제. 아, 자동차에서 내가 엔진 오일이 이게 뭐 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냉각수가 오버히트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등등. 아, 나 요즘 잠이 안 와. 근데 난 이래. 뭐 이런 상황이야. 가끔가다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얘가 의사예요, 의사. 치료 방법 뭐 다 알려줍니다. 다만 얘가 이제 의료 그런 문제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위해서 그래도 자세한 거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웬만한 거는 얘가 다 알려줍니다. 자, 요즘 뭐 주식 코인 투자 많이 하시죠? 질문을 잘 하시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사업 아이디어 좀 줘봐봐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자, 이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그 오페라 하우스라는 그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AI가 우승을 한 작품이라고 이제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창작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만들어지죠. 자, 옛날에는 TV 광고 뭐 5초, 10초짜리 광고 하는데 그 광고 기획사에다가 주면은 비용이 몇 억 줬어요. 몇 억. 그러면 그 광고사는 수주를 해가지고 대본 쓰고 그다음에 가서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뭐 해외 가든 어디 가든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영상 와서 편집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 비용은 5억이야.
그렇게 만든 것이 TV에 10초, 15초로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지금도 뭐 하는 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웬만하면 자기가 광고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행해주는 AI로 만드는 대행해주는 광고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5억 줬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만 주면 영상 만들어줘요. 네, 저도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광고용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 자서전, 책 쓰는 거, 뭐 이런 등등 다 할 수 있다. 요거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뺄까 하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그냥.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9명. 그 9명의 보좌관이 300만 원씩만 월급 준다면 3구 2,700만 원이신가요? 1년이면 3억이 넘습니다. 그 곱하기 300명.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A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명을 그대로 둔다? 이건 국회가 지금 잘못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 물론 이제 뭐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현장에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9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4명, 5명만 필요하고 AI 잘 쓰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은 그 9명 필요 없죠. 한 4명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AI, 소장까지 AI가 써주는데 국회에서 하는 국회 보좌관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야 된다, 국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께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너무 쉬는 시간도 안 드렸는데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AI로 만든 그 가짜 영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안 들려요. 잠깐만요. 안 들려요. 네네. 안 들려요. 음, 음, 네, 지금 제가 저거 해제를 음소거가 돼 하려고. 있어서 안 예, 들려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끝에 가면은 그 이제 뭐 빅테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결국 그 법에 제한되도록 지금 AI 그 법조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의식하고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15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앞선 내용과 이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할 때 쓰는 프롬프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죠. 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알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에 관련되는 유튜브나 블로그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글링이라 그래. 구글에서 검색해서 구글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검색이라 그랬죠. 검색을 했는데 지금 AI에 와가지고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뭐 굳이 영어로 한다면 프롬프팅 한다고 합니다. 구글링이 아니고 이제 프롬프팅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질문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답변을 주는 그것이 프롬프트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검색을 했는데 지금 프롬프트로 해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배 타고 항해를 할 때 그 항해사가 어떻게 배를 운전을 하느냐, 어떤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느냐, 그 중요한 것이 이 AI를 조종하는 그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AI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줘, 해결해줘.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프롬프트 한다고, 프롬프팅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프롬프트를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처음에 그 AI가 나오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직업으로 해서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만큼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이 AI를 잘 다룬다. 그런 얘기. 여기도 나옵니다만 강력한 엔진, LLM이 장착해도 결국 누가 그거를 잘 조정해서 가느냐. 즉 그만큼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이라고 그러죠. 네. 잘못된 질문이 나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것이 답변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AI가 쉽게 말하면 대충 질문해도 자기가 알아서 답변도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했더니 얘는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 주인님께서 나한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의도 같아. 그래서 내가 요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나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나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역시 질문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4가지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4가지가 아니고 뭐 5, 6가지로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핵심은 요 4가지를 질문에 포함을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 역할을 부여하는, 뭐 연극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그래요. 페르소나가 역할을 부여하는 거. 너는 금융 전문가야. 너는 금융계의 전문가야. 또는 환율을 뭐 하는 담당자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해야만 얘가 걔의 입장, 그 역할의 입장이 돼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페르소나를 넣어라. 역할을 줘라. 그다음에 지시를 명확한 지시, 그러니까 시를 써주라. 시를 써라는 거죠. 지시가 시를 써라.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주라 하는 그 명확한 지시. 그러면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 세부적인 봄에 어울리는 시를 써주되 뭐 은유법으로 써달라 뭐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부과돼야 된다. 그다음에 출력은 어떤 형태로 해주라. 출력 형태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그런 뭐 보고서 출력 형태도 있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뭐야 마크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온 그 방식을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출력 형식까지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역할과 명확한 지시와 세부 정보, 부가 정보라 그러죠. 세부 정보. 그 어떤 부가 정보까지 넣어주면은 얘가 답변을 잘해준다. 그럽니다. 네, 페르소나. 너는 이제부터 베테랑 뭐야 하고 이제 그 역할을 주면은 그 역할을 얘가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피자 가게 마케팅 방법 알려줘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피자 가게 마케팅 방법 알려줘 이렇게 해도 답은 줍니다. 답변은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는 20년 경력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마케팅 최고 책임자야. 피자 가게 홍보 전략을 짜줘. 이렇게 어떤 역할을 부여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물론 이제 간단한 거 질문할 때는 이게 뭐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좀 더 내가 심도 있고 뭔가 깊이 있게 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페르소나를 집어넣어 주라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얘가 나오네요. 너는 노벨상을 수상한 베테랑 시인이야. 그래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희망에 대한 시를 써줘. 희망에 대한 시련을 극복하는 희망에 대한 시를 써줘. 시를 써달라는 거죠. 명확한 지시가 여기 들어왔고, 자, 중학생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줘. 부가적으로. 아니야, 나는 이 시는 좀 고차원적인 시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대상을 해서 시를 써줘. 근데 뭐 비유법으로 써줘 그러는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 자주 쓰지 않는 표현법으로 써줘.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이때까지 쓰는 그런 비유 단어를 쓰지 말고 아주 뭐 독특하게 써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단어가? 하여튼 시를 쓸 때 이렇게 뭐 현대시 이제 그건 다 출력이죠. 총 4연으로 구성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줘. 또는 뭐 뭐죠? 네, 제가 깜빡 잊었네요. 뭘 얘기하려다가. 하여튼 출력 형식을 이렇게 잘 갖춰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대한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지시 맥락 그리고 액자 키우기 이렇게 배웠는데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그 맥락을 또 이해를 하고 형식을 지정해 달라.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가지 요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반복해서 질문해라. 반복해서. AI한테 어떤 질문을 페르소나 놓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나온 게 뭐 그럴듯하게 나오죠. 읽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그걸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얘가 쓴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면 내가 질문할 때는 내 생각, 내 의도를 넣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을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본다든지. 이거는 너무 저거 해. 좀 이렇게 더 뭐 비평적으로 써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줘. 뭐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 반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노래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막 노래를 막 공장에서 노래 찍듯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곡은 한 곡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노래 한 달에 한 개 내지 두 개 만들어요. 그 대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또 만들어,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일단은 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가 듣는 노래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물론 트롯이고 발라드도 있지만 트롯인 경우에는 남자가 부르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좀 감성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 노래를 만들 때 허스키한 남성 목소리, 감성적인 표현을 써줘. 그리고 노래 가사는 제미나이한테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나오죠. 그 가사를 다시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다듬고 이 단어는 좀 빼줘. 저 단어 이런 말로 좀 넣어줘.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해서 내 마음에 들면 그때 비로소 그걸 노래 만드는 AI에다가 집어넣어서 노래를 만들어요. 자, 노래가 만들어 나왔어. 그걸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곡을 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복 과정을 꼭 거치시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일단 한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연필로 스케치를 해요, 대충. 스케치한 거에다가 여기다 좀 이런 색깔을 좀 넣어줘.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밝고 컬러풀하게 해줘. 근데 너무 이게 딱딱해, 모양이 좀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형태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프롬프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AI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질문을 뭘 했습니다. AI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질문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가 22년도, 23년도였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어떤 그때는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왜냐하면 학습이 덜 된 거죠.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AI가 엉뚱리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행 가려고 여행 계획을 짜줘 그랬더니 뭐 계획은 그럴듯하게 짜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식당을 추천을 해줬어요. 뭐 ABC 식당. 그래서 인터넷 저기 지도에 가가지고 그 식당을 치니까 그런 식당이 없대요. 없는데 얘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의 식당 가면 뭐 무슨 맛집이고 어떻게 해줬어요. 이게 속았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믿으면 안 되겠네. 그래 부정적으로 보고 꼭 확인을 했어요. 지금은 여행 계획 짜면은 거기에 다 자세히 나오고 그런 이제 엉터리 답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복하지만 또 확인을 꼭 아주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그 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환각 그런 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환각 얘는 답변을 아주 그렇다게 써줘요. 이것처럼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네 확인이 안 됐네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얘는 그냥 뭐 자기 생각은 그럼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이 할루시네이션은 주의해야 되지만은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요즘 AI가 많이 줄었다. 예. 이거 사진을 찍으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러면 올려드릴게요. 그냥 그 교육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찍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아니 다른 분 찍는 분이 계시니까 예.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이제 조금 한 일종입니다. 뭐 이렇게 세종대왕이 뭐 맥북을 던졌다는 세종대왕 시절에 맥북이 어디 있어요? 네, 바로 그런 얘기고 하여튼 질문을 엉터리로 한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그 딥페이크라든지 개인정보 그래서 AI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건 절대 올리지 마라. 얘가 학습을 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시 채팅이라고 있어요. 임시. 그거는 걔가 이제 AI가 학습을 안 해. 그것만 나하고 그것만 하고 대화 끝나면 그 창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회사의 기밀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요즘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이런 AI를 못 쓰게 하죠. 회사 내에서는 못 쓰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반드시 편향성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특정 뭐 편향성 글쎄.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라. 항상 상대방 입장에 다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저작권 침해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상업적으로 대부분 아까 제가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내가 노래를 만드는 앱에다가 돈을 주고 만들어요. 한 달에 얼마 내고 유료 회원으로 그거는 인정을 해줘요. 내 저작권으로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데 무료로 만들었어. 그거 올리고 막 이러면은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이거를 좀 인터넷에 띄워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 저처럼 유료 버전을 쓰셔라. 제가 오늘 카톡에 하나 그림을 뭐죠? 올린 거 있었죠? 그림을 하나 올렸던 게 있는데 줌으로 접속하는 걸 올렸는데 그거 다 유료 버전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누구한테 공개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유료 버전을 사용해라. 뭐 보안, 뭐 위협 이런 거, 그다음에 딥페이크 아까 하신 이게 뭐 합성을 해가지고 그 자기 그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는 거는 우리가 그 이미지 합성하는 거는 아주 편리하게 써요. 편리하게. 옛날에 우리 사진, 흑백 사진 그거 다 컬러로 바꾸고 또 옛날에 우리 뭐 어렸을 때 그 있던 그런 사진들을 컬러로 만들고 또 그것을 뭐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뭐 바르게 한다든지 또는 증명 사진으로 만들 여권 사진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유료 버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이런 딥페이크 같은 거는 처벌받는다. 지금 이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제정이 됐는데 AI로 생성된 물건은 전부 다 AI라고 한 것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한 1년간 유예를 주는데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거는 당연히 AI로 만들었다고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워터마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워터마크가 없어도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AI로 만든 거는 반드시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를 합시다 하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정보하고 이런 AI로 만드는 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자, 오늘 이제 아마 교육한 거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AI란 뭐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다. 네, 컴퓨터다 보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칩에는 CPU에서 GPU로 넘어가고 GPU에서 다시 이제 NPU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ANI 뭐 AGI 범용 AI, AGI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ASI 슈퍼로 넘어간다. 그다음에 아까 그 LL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그 텍스트 글자, 문자를 사전에 다 학습을 해서 이 AI가 다 학습을 해가지고 문맥을 이해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그런.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하나 덜 드린 게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제미나이 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AI가 문맥이나 맥락을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개할 때 나는 대한민국 남자야. 뭐 나이는 뭐 몇 살이고 또 아니면 뭐 시니어다. 뭐 60대다, 70대다 이렇게 해주고 얘랑 대화를 해야지 나오는 답변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 맞게 답변을 해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동해안 일출의 그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이 아니고 미국의 플로리다 동해안의 그림을 그려줘요. 우리나라를 인식 못하니까 동해안 그러면 미국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어떤 필요한 사전 정보나 이런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2는 4죠. 근데 앞에 맥락에 뭐 1 더하기 1은 덧셈이야. 만약에 그런 글자가 들어갔다면 2 곱하기 2는 뭐야? 답이 뭐라고 나오냐? 곱셈이야 이렇게 나와요. 4가 아니고. 그런 맥락이나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션이라고 했잖아. 세션. 그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할 때 앞뒤 문맥을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챗GPT나 제미나이에는 자기를 소개하고 또 그 AI한테 주지시켜야 될 내용을 세팅하는 그 메모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멀티모달, 아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소리와 이미지와 영상을 AI가 다 이해를 한다. 토큰, 세션,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세션과 토큰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반드시 역할을 줘라. 그 다음에 명확한 지시를 해라. 이런 세부 정보. 반드시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환각 증, 그 다음에 어떤 편향성, 또 개인정보, 빅테이크, 그런 거 주의하시라. 예, 제가 준비한 이제 슬라이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거의 이렇게 왔는데,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뭐 좀 교육 내용이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그 전체적인 계획 그걸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 네네. 하고, 시간에는 뭐 하기로. 네. 지금 오늘은 이론에 그냥 2시간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 이론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멀티모달이다, 뭐 LLM이다, 무슨 뭐 이런 세션을 열어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다 하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고, 또 요즘 그래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멀티모달 얘기도 나오고 LLM도 나오고 AGI 시대야, 우리가 조만간에 ASI로 전환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다는 얘기는 AI에 대해서 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깊이 있게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용어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2번에 걸쳐서 4시간입니다.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일단 LLM 중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시도 쓰고, 앞서 말씀드린 뭐 삼행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 물론 이제 PC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도 웬만한 건 다 똑같아요. PC나 스마트폰이나. 오히려 저는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지루할 때 여기서 질문도 해보고, 내가 하던 거 만들어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말도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그걸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 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4시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간 끝나고 나면 최소한 제미나이에 가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숙달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숙달. 그래서 저는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실제 같이 해보면서 할 예정이고, 마지막 날에는 재미나이만 하나만 잘 써도 뭐 훌륭해요. 웬만한 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노트북 LM이에요. 라는 AI가 나왔어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노트북 LM, 그걸 가지고 그 훨씬 더 생산성 있는 생성형 AI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노트북 LM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머리는
IQ가 뭐 100, 110인데 일론 머스크의 뇌를 내가 빌려서 에디슨의 뇌를 빌려서 내가 어떤 AI를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만큼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어떤 걸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의 AI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림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줘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안 보셨다면 카톡에 들어가서 제가 보낸 영상을 한번 보세요. 5분 40초짜리입니다. 그 5분 40초짜리를 노트북 LM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 제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그 어떤 모임에 며칠 있다가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뭐 AI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마이크도 없고 무슨 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차 안에 앉아서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 AI가 엄청 빠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나이 먹은 시니어들이지만 AI를 몰라서는 안 된다. 뭐 등등 그냥 두서없이 막 AI에 대해서 쓰고 AI는 이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걸 가지고 노트북 LM에 넣어놓고 야, 너 이거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가 대신 강의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줘 해서 만든 영상이 그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저는 까무러쳤어요. 저는 막 두서없이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걔가 만들어준 거는 아주 그냥 멋지게 요약을 해가지고 시니어들한테 이렇게 AI가 이렇다는 것을 만들어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써보시라고 마지막 날 제가 그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깊이 있게 뭐 자세하게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젠스파크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 모든 AI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챗GPT, 클로우드, 뭐 제미나이 이걸 다 각각 유료 회원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무료로도 쓸 수 있어요. 무료로도 그 세 개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지막 날에는 그걸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따가 처음에요. 보내드린 그 영상을 한번 동영상 꼭 보세요. 예. 5분짜리. 그 예,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글 클로우드, 쓰는 거. 클라우드, 클로우드, 네. 네? 클로우드, 클라우드, 시에로, 클로우드, 클로우드. CLAUD. 네. 클로우드라고 해서 그 아까 그 클로우드. 오픈 AI에서 나와서 회사를 만들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클로우드. 그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핸드폰으로 앱을 받나요? 아, 그럼요.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여기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음. 프로 강의 동영상을 다 카톡에 올려주신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이제 요거 영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지금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렌더링하고 막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거나 내일쯤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요게 이제 PDF로 돼 있어요. PDF로 돼서 제가 요 슬라이드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앱을 깔아가지고 치면은 지금처럼 슬라이드가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그렇게는 보내드릴 수가 없고 PDF 파일 원본을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저처럼 이렇게 보려면은 아도브 리더인가요? 아도브 리더를 앱을 까시면은 저처럼 PC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슬라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 않으면 PDF를 열면은 PDF 뷰로 볼 수 있고. 이 동영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지금 아까 요거 파워포인트 저 교육 자료를 사진을 찍으시길래 제가 음. 요거를 그냥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라 이거예요. 참고로 이 하시라. 동영상 올려주시면은 따로, 아, 뭐 그러면 어쨌거나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음. 동영상만 올려드릴까요? 예, 네, 그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동영상만 음. 올리겠습니다. 근데 음. 오늘은 못 올라가고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은 강의 들으면서 이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여분의 스마트폰을 하나 더 가지고 하나는 보시고 하나는 실습하고 이렇게 하시거나 태블릿 있으면 태블릿 뭐 PC가 없어서 뭐 어차피 안 되면 안 되시는 분은 스마트폰 하나 더 가지고 하시던가 태블릿을 가지고 태블릿으로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습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 핸드폰도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누라 핸드폰이나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주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줌에 예, 들어가서 예, 이름만 당사자를 치면 되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걸로 보시고 네. 내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은 실습을 연습하고. 하시고 네. 그런 방법.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PC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실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 그 좀 전에 그 영상도 올려주시고 자료도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영상을 다 보려면 또 2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료도 좀 자,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작권 예,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딴 사람한테 공유하시면 공유해도 별건 아닌데 아이, 그렇죠. 뭐 우리가 어디 강사 다닐 것도 네, 아니고. 제가 예, 이제 예. 저는 유료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도 상관없는데 그거 딴 데 알겠습니다. 가면은 예, 그런 예, 문제가 있다는 예. 것만 참고하시고요. 뭐 사실 뭐 예, 예. 상관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예, 혹시 예. 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